일단은 제가 먼저 인터뷰 요청을 했고요. 인터뷰 요청을 한 이유는 뭐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초등학교 때 성폭행을 했다. 좀 그런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혀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뒤에 숨고 싶지 않고요. 당당하게 나서서 이 일에 대해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인터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저와는 무관한 일이고, 저는 절대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저에 대해서 나오는, 피해자 쪽에서 나오는 모든 증언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인정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차마 제 입에 담기도 정말 불쾌할 정도로, 저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하고 싶은 얘기는, 피해자 쪽에서 협박과 회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기사가 나온 날, 그 피해자 쪽 후배라는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아는 선배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그 후배가 하는 얘기는 피해자에게 형이 가해자면서 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냐, 이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을 했더니 피해자 쪽에서 그러면 기성용 선수와 조용히 만나서 사과를 받고 끝내고 싶다,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사과할 게 없고 나는 미안할 것도 없고, 너네가 사과를 하고 나한테 너네가 그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박을 한다면 내가 선처를 하고 만나볼 수 있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 그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후배가, 저는 그 후배랑 전혀 일면식도 없고, 피해자와 그 후배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고 또 연락을 하는 사이인데, 그 후배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래도 형의 직속 후배고 같은 축구인으로서 형이 한 번만 다시, 만약에 그쪽에서 잘못을 인정하면 형이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알겠다, 그러면 일단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인터뷰를 기성용 선수는 무관하다, 기성용 선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다렸고, 그 후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왜 인터뷰가 안 나오냐 라고 물어봤고, 그쪽 피해자 측에서는 계속 인터뷰를 한다 해놓고 결국에는 지금 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거짓말할 필요도 없고, 그 후배도 어제 방송사랑 인터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언제든지 그 친구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협박이라는 것은 제가 누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그 사람이 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을 하는 게 협박입니다. 회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내가 잘못했으니 이거를 덮어주라고 절대 얘기한 적이 없고, 그것은 모든 통화 내역을 다 공개할 수도 있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왜 그런 기사를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언제든지 그 후배는 지금, 그 후배도 지금 피해자의 중학교 때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후배 친구들이 그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고 저에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도 그 피해자는 자기의 선배로서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그 피해자를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했는데 어쨌든 피해자 쪽에서 그 후배를 이용해서 지금 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놓고 증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명을 하면 될 일인데 왜 증거를 얘기 안 하고 자꾸 딴소리를 하면서 여론 몰이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저한테 그때 당시에 저와 같이 생활을 하고 저와 같이 숙소 생활을 했던 동료뿐만 아니라 후배들에게도 연락이 옵니다. 저는 그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20년 넘게 연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먼저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생활하는 거나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네들이 설명할 수 있다고 지금 저에게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그 친구, 그 동료들, 후배들 언제든지 저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들도 언제든지 돕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빨리 공개를 하고 증거가 없으면 사과를 하고 저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에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생활을 했고 이게 왜 말도 안 되는 일인지를 충분히 저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기다렸습니다. 처음에. 저도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고 정말 황당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고 제가 고소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저한테 원하시면 다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피해자가 저와 관련이 없다라고 인터뷰를 하겠다. 변호사한테 그 말을 전했더니 변호사가 연락이 안 된다. 변호사가 그렇게 기사가 나가면 자기가 대국민 거짓말쟁이로 몰리니 좀만 더 기다려봐라. 지금 방법을 찾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피해자가 자기가 피해를 당했는데 왜 그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3자 입장에서 봐서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당하고 트라우마가 남아있다면 끝까지 사과를 받든지 싸우든지 해야 될 텐데 왜 자기는 조용히 끝내고 싶어 하고 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며 왜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본인이 그 인터뷰를 하겠다고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과연 피해자의 모습인지조차 생각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끝까지 갈 거고요. 꼭 진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밝힐 거고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앞으로는 자비란 없습니다. 앞으로 자비란 없고 지금 저를 거의 성폭행범으로 지금 다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 역시도 참을 수도 없고 강경하게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연락 안 한 친구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먼저 연락 와서 그게 말이 되냐?
원하시면 제가 10년 동안 통화 내역을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뒤에 숨고 싶지도 않고 제가 원하는 바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저는 앞에 나서고 싶고 빨리 이 일을 빨리는 안 되겠지만 이제 저도 법적으로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자 여러분들도 잘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제 3자 입장으로서 좀 공평하게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는 언제든 대답할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앞에 설 수도 있고 인터뷰 질문 원하시면 언제든 전화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제가 해우했다느니 협박했다느니 67차례나 전화를 했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 했으면 좋겠고 증거가 있으면 빨리 증거를 내고 그 증거에 대해서 고소하고 법정으로 가서 진실을 가리고 저는 빨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 일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FC 서울이라는 팀, 그 다음에 K리그,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동료들 여러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빨리 이게 정리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피해보지 않고 다시 축구장 안에서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됐건 저로 인해서 실망감을 드리고 어쨌든 제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 역시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강경하게 대응할 거고 정말 끝까지 가서 정말 누가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저는 끝까지 밝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3자 입장으로서 누구 편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말씀이 있으셨지만 또 기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롱특 기자님. 어제 평양 측에서 동현과 서울 기관이 증거와 욕심 사이를 분리했다고 했는데 이게 맞나요? 많았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고 증거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피해자 측과 얘기를 해본 다음에 보낸다고 했는데 아직 보내지 않았습니다. 네, 구단 쪽으로도 아직 온 건 없습니다. 네, 김성진 기자님. 후자의 일면식 넘는 후자를 통해서 지금 피해자 측 접촉을 이렇게 요구가 된다 해서 피해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CED 중에 어떤 사람인지 그 CED 두 사람들 아니면 C나 D 중에 한 사람 가지고 이렇게 인간자리를 거쳐서 이야기를 지금 그 후배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D고요. 그 후배가 그 D에 직접적인 같이 생활을 했던 후배고 그 후배는 저한테 분명히 얘기한 게 피해자 측하고 자기가 연락을 해서 그때 당시에 피해를 봤던 선수들이 많은데 왜 이건 아니지 않냐 가해자가 왜 피해자인 척을 하냐 기성용 선수와 피해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있을 때 그런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그쪽에서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조용히 이 일을 기성용 선수를 만나서 사과를 받고 조용히 끝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사과할 게 없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나는 법적으로 하겠다. 근데 피해자 쪽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기사를 제대로 내면 내가 선처하거나
만나볼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후배한테.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 인터뷰를 한다고 진행을 하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인터뷰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기성용 선수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만날 이유가 없다. 먼저 만날 이유가 없다. 먼저 피해자 쪽에서 사과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바로잡지 않으면 나는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 그럼 변호사한테 전하겠다. 그 말을. 그래서 변호사한테 그 말을 전했더니 변호사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연락이 오더랍니다. 근데 녹취록을 봤더니 그 시간대에 변호사하고 연락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피해자랑 변호사랑 녹취록 다 받으셨죠? 그게 저녁 시간인데 그 시간에 저도 인터뷰의 내용에 대해서 그 후배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피해자가 그 후배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죠. 변호사랑 연락이 안 된다 라고. 네, 이성필 기자님. 변호사는 이제 뭐 기성용 선수가 이 선수에 대해 정말 긍정적으로 회의를 한다고 긍정 얘기를 자꾸 꺼내놓거든요. 그런 건 어떻습니까? 제가 돈을 줄 테니까 무마를 하자. 그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증거가 있으면 갖고 오시라니까요. 제가,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이 일을 무마시켜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돈을 줄게. 이런 증거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 앞에 갖고 오시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후배도 마찬가지고 그 후배한테 제가 확실하게 나는 너네들이 사과하고 그 기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잡으면, 왜냐면 그 후배가 저한테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형, 그래도 같은 축구인이고 후배, 직수 후배이기 때문에 한 번만 좀 다시 생각을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도 바로 잡히면 내가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거는 후배가 아마 언제든지 증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금전적인 이야기는 전혀 오간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친구를, 그 피해자를 회유했다는 말도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를 내보이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도 그쪽의 증언 빼고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피해자가 중학교 때 그 피해자한테 지금 엄청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이거죠, 제 말은. 네? 물론 그 사건하고 제 사건하고는 별개라고 하지만 어쨌든 아니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도 수개월 동안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 숙소에서 어떻게 본 사람이 없냐 이거죠, 제 말은. 본인들의 증언?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저랑 20년 동안 연락을 안 하던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만약에 정말 그 당시에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괴롭히고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그런 행위를 하고 했다면 왜 이런 애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겠습니까? 네, 다음 질문. 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번 일을 돌렸다고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거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
뭐 어떤 목적이든 간에 그 피해자들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모르겠어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힐 거고, 저 역시도 그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저는 확실하게 다 밝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며칠 동안 진짜 너무 뭐 이거는 뭐 화가 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사람이 미칠 정도로 정말 황당하고, 뭔가 있으면 제가 왜 지금 굳이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뒤로 숨고 싶지도 않았고, 솔직히 당장 그날 기사가 났을 때 당장이라도 제 입장 발표를 하고 싶었는데, 저는 그때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그쪽을 기다렸고 기회를 줬고, 그쪽에서 분명히 인터뷰를 한다고 했고, 그 다음날까지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까지 오히려 그 후배라는 친구를 그쪽에서 이용하면서, 그 후배도 정말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후배조차도 지금 황당해하고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저는 일면식도 없는 그 친구랑 저는 연관도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그 피해자 쪽에서 그 친구와 연락을 하는 사이고 직속 후배인데, 과연 그러면 누가 맞는 것인지, 예? 내가 회유를 협박한 건 내가 한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유도를 하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성훈 선수 선수도 기다리는 게 있어서 두 질문만 받고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홍보자표에서 A와 B를 지칭을 했잖아요. A는 기성용수로 지칭했고 B는 이제 외래 교수가 알려준 B인데, 법적 대응을 외래 교수님과 같이 하실 건가요? 아니면 따로 하실 건가요? 그거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마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지금 법적으로 다 지금 착수를 한 상태고, 그 친구도 법적으로 지금 착수를 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나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서로가 좀 다른 방법으로 아마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영준 기자님. 피해자로 주장하는 C와 D 직접 연락한 적이 전혀 없는지 하나라며, 그 변호사님이 직접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직접 접촉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 그걸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박 변호사라는 분은 전혀 접촉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D도 마찬가지로 그 후배를 통해서 연락이 왔고, D가 마지막에 저랑 꼭 통화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저는 그걸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C와는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C는 그 후배를 통해서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연락이 왔고, 제가 그 친구랑은 연락을 했는데 그 친구는 변호사와 크게 얘기를 나눈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D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같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 변호사와 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화를 하다가 굳이 통화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한 적이 있나요, C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인터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C는 가운데 후배의 입장하고 D의 입장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저에게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랑은 통화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네. 많은 말씀 더 하고 싶은 게 있으시겠지만 오늘 기자회견은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로 인해서 지금 많이 시끄러운 상황이고, 그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팬분들이나 또 제 동료들이나 FC 서울 팀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어쨌든 저에게 벌어진 일이고 저는 끝까지 정말 강경하게 이 일에 대해서 대처를 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 객관적이고 누구 편에 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객관적이고 여러분이 봤을 때도 여러분의 생각이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정말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일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관심과 어쩔 수 없는 그런 보도들이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주시고 그런 좀 기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이렇게 허락해 주신 전북 구단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홈 경기 때